오세훈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왜? 지자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부동산과 물은 오세훈. 오세이돈이라고 하는. 얘만 오면 물에서 맞아. 문제가 생기는 오세이돈이라고 별명이 있는데, 오세이돈이 이상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꺼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마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 임기 내에 이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국비,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없는 사업이에요. 뭘 하겠다고 하는지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 사업이 왜 위험한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어제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남권에서 동부권까지 있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건데요. 이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 평에 달하는 녹지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1km를 파는데 1조 원 정도 돈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래요? 네, 1km에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싸게 맥히는 게 사실은 고가도로를 놓는 거예요. 근데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고 있어, 지금. 여기 영등포 고가도로 철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교통수요가 풀로 돼 있는 거를 철거를 해놓고 대책을 안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68km를 정말 이 지하화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68조 원 이상의 예산을 그러네요. 필요로 할 겁니다. 네. 최소. 주변 시설 빼고. 근데 68조를 처발라갖고 지상에 있는 걸 지하로 넣었을 때 서민들 또는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특혜는 뭐가 있을까요? 교통이 나아지나요? 아니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쓰던 건데 그걸 지하화시킨다 갖고 68조 이상을 처발랐는데 그걸로 교통 편의가 달라질 건 없겠죠. 그럼 반대로 거기에다가 파크를 조성해 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연남동처럼 사실 연남동 연남동 파크는 몇 킬로 안 돼요. 진짜 짧아요. 한 1km 반 정도 되나? 그거 정도 되는 건데 68km를 연결해 갖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이게 시민공원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철도 부지 양쪽에는 쉽게 말해서 철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미 철도 부지라고 하는 걸로 비워놨기 때문에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측에 완전히 벽을 쳐놓고 상가나 건물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오픈해봐야 사람들이 철도 타고 갈 거 걸어서 가는 거 말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더 불가합니다. 그 노선의 길이로 봤을 때. 사실 이 공사는, 소음을 줄인다든지, 미세먼지에 관한, 분진 확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옆에 이미 철도 부지로 부지 면에서 이루어졌던 이 재개발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사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거죠. 철도 부지 주변에 있는 구상가나 구지역들을 재개발하는 조건으로 철도 부지를 할양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거대한 토목 재개발 산업을 사실상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 건설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시민들한테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없어요. 내가 연남동 주변 분들은 거기 연남파크가 있고 주말에 와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로에 사는 사람이 종로에 가갖고 또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송파에 가가지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수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자체가 서울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재개발, 이미 이제 오세훈이 얘기했던 한강 주변 재개발 다 실패했거든요. 왜?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 수용하거나 보상을 해주고 그걸 일으켜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런 보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유지비 내지는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왔어요. 그렇죠. 용산 재개발 한다 그랬잖아. 하게 되면 수십조 들어갈 수 있는 큰 공사였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키우기 위해서 토목으로 해갖고 뭔가 정책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돼? 자기 인기 올라간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막 금빛 청사진을 줄 테니까 이걸 통해 갖고.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자, 네가 나한테 매년 상납하잖아. 응? 내가 그 돈 가지고 삐까뻔쩍하게 공원 지어줄게. 지하철 보기 싫지? 밑으로 넣어줄게. 그럼 사람들이 우와! 재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너 지금 여기서 30년째 살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아파트로 주면 봐, 응. 깔끔하게 털어가지고 응. 최신형 아파트로 해갖고 너한테 다시 30평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해요. 응. 아, 진짜 이거를 내가 내기만 하면 30평을 받는구나. 근데 문제는 30평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평당 1억씩 더 내. 더 내야지. 공사비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1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죠. 그냥 땅을 뺏기고 쫓겨나서 간단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쫓겨나죠. 왜? 사람들이 아니 내 집 팔고 새 집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야 씨, 그건 네가 가지고 있던 건 땅에 대한 거지. 우리가 거기다 공사 그러니까 집 짓는데 나는 너 집 지어줄 거니까 응. 땅값만 보상해 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 평당 8천씩 줄게. 대신 네가 여기 아파트로 들어오잖아. 그럼 평당 1억 원을 더 내고 1억 8천을 내야 돼. 30평 30억만 더 내. 이렇게 되면 절대 거기에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막 여기 재개발된대 이러고 그 사인을 받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엄마가 일단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나 생각 좀 해보고 나중에 오라고 이러고는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그게 지금 엄마 그렇게 쫓겨나면 거기다 아파트 지어준다는데 똑같은 평수로 뭐 그거 못 받아. 그러려면 엄마가 돈을 몇 억을 더 넣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억을 더 넣고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결국은 다 쫓겨나야 돼. 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언론은 응.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이 그렇죠. 바뀌고 뭐 새로운 타운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가로쳐놓고 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공사비는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기 보면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아까 송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비용보다 거의 절반 정도로 낮게 나와요. 네.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 6천억 원으로 총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 그리고 사업비는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그러면 저 개발 이익을 독식할 그룹이 누구냐고. 거대 건설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거대 건설 기업들이 저걸 수용해가지고 사실상. 왜냐면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그냥 국가 땅이니까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받아서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걸로 갖고 엄청 부풀려. 예전에는 토지공사한테 한 1,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발비에 대한 게 있는데 그냥 공짜로 받아 외상으로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평당 4천, 5천만 원짜리 개발비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먹겠다는 거야. 왜? 거기는 교통의 요지잖아. 철도 위잖아. 말 그대로 역세권이잖아. 그냥 황금 같은 땅덩어리야. 사실 상권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거를 공짜로 개발 그룹들, 거대 토목 자본들한테 이거를 내주고 거기서 개발 이익을 다 얻으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득을 수혜받을 수 있는 이득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냥 지상에서 타던 거 지하에서 탄다는 거 말고는 얻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를 정치적으로 밀어달라는 거 아니냐는 거지.
늘 아, 이런 네. 걸로 해갖고 너무 답답한 게 아니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이게 집권 플랜인 거예요. 오세훈의 차기 대권 플랜으로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예전에 하면서 학생들 밥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맞아. 질질 짜면서 서울시장을 사퇴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오세훈이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었던 그 학생들이 20대가 돼서 오세훈을 찍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진짜 밥을 굶겼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안 찍었을 건데. 아니 맨날 보수 정권은 애들 밥부터 뺏을 생각하고 맨날 애들 밥부터 챙겨서 먹이는 쪽은 다 민주당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진보교육감 뽑힌 이유도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애들 밥과 무상급식 그거 다 없앴잖아. 근데 교육감님 첫 일성이 뭐였어요? 정근식 교육감님이 내가 그거부터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왜 저놈의 새끼들은 맨날 애들 입에 들어가는 밥부터 뺏을 생각부터 하는데 왜 밥은 맨날 우리가 먹여주는데 표는 왜 맨날 밥 뺏는 애들한테 주냐는 거야 나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에 대해서는.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의 이따위 플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25조 원밖에 안 되지만 그 한전 부지 건물 삼성동에 현대가 얼마 주고 샀죠? 그 1조. 무슨 1조? 아, 10조. 13조. 13조. 맞다. 13조 원을 주고 샀어. 근데 그 알토란 같은 땅 하나를, 그 부지 하나를, 뭐, 많아봐야 한 2,0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3조 주고 샀는데, 지금 몇십만 평을 공짜로 대기업 안에 털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받는 그 기업은 얼마나 떼돈을 벌겠냐고. 이걸로 꼬시는 거예요. 절대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뭐 시 안에서도 뭐 시의원이, 왜냐면 이게 시의회를 통하면 이게 또 통과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시의회는 지금 국진당이 다 잡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래서 이게 오세훈 임기 안에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 서울 시민들이 막아야 된다라는 위험성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의로 쓰고 있는 기자들한테 경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